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이해 안 가세요?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조국 전 장관 오늘 신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영상, 앞서서 확인한 영상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단합니다. 설전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교차로에서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대단한 말들을 쏟아냈군요. 자,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산에서 신당과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내놓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의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 그럼 오늘 발표 내용 화면으로 핵심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을 받은 거죠. 오늘 신당 창당을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앞서 싸우겠다 이거죠. 그리고 총선 출마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례입니까? 어디 지역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자 이거는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동지와 벗들과 같이 의논하겠다. 그리고 원칙 절차 따를 것이다. 동지와 벗들이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예. 앞서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가 나왔어요. 예. 다만 법정 구속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조국 본인을 위한 신당이겠죠. 아마 당명은 조국 수호당 정도로 하면은 적당할 것 오늘 같습니다. 당명 발표는 없었는데 강소정당 이렇게 그러니까 정도만 제가 볼 나왔는데요. 때는 그냥 조국 수호정당 이게 가장 적합한 당명일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완전히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이 당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를 방탄하려고 당대표가 됐듯이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려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대법원 판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지역구 출마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로 갈 확률이 높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로 갔을 경우에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고, 비례대표로 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국 수호 세력들이 아마 모아서 3% 정도 만들어주면은 한석 정도는 가능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것이고, 또 당의 어떤 정강 정책도 오로지 검찰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오히려 민생에 관심이 많죠. 근데 조국 본인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자체가 정강 정책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본인만을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또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가면은 예. 6개월 안에 선고를 하지만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선고 전에는 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거나 저쩌거나 총선 지난 뒤에야 그렇죠. 대법원 판결은 나올 것 같다. 예. 총선 전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박지한 교수님,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발표 내용 핵심 요약했던 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아랫부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박지한 교수님께서 좀 봐주세요. 총선 출마 방식은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동지와 법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동지와 법 같이 신당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누구와 과연 같이 한다는 거가? 지금 앞서서 신당 발표 전에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요. 앞서서 손혜원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뭐 같이 하자는 얘기까지 꺼내뒀거든요. 그러면 이 동지와 벗은 이 두 인물을 포함한 누굽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제1타겟으로 지금 얘기한 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플러스 이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불만 제기를 오늘도 그걸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위 검찰 정권에 대한 소위 공격을 비판을 주도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중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물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옥중에 있기 때문에 뭐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 맞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물론 뭐 둘 다 검찰로부터 지금 뭐 기소가 된 입장이긴 하지만 예.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플러스도 있지만 그만큼의 마이너스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다면 어떤 재판 상황, 수사 상황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과 손을 잡는 게 차라리 그렇죠. 낫다. 그래야지 이제 기동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조국 전 장관에게 조국 사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꼬리표가 왜 중요하냐? 정확하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국론이 양분된 굉장히 우리나라 광복 이래 유사한 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당시에도 조국 정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을. 국론이 정확하게 양분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그 기자회견 이 부분을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자, 그런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욕심, 어떤 희망, 그리고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심판, 그래서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저는 뭐 출마에 충분한 타당한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요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소위 아빠 찬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부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면 내가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또 험지에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뭐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랬다 그러면은 좀 어땠을까? 좀 그런 점에서 마치 이제 그 비례대표에 숨는 듯한 뒤에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의 어떤 출마 기자회견이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이날 동시에 대법원 상고 역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날 창당하겠습니다를 동시에 밝힌 셈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명확하게 총선에 나선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결정 안 했다 그랬어요. 단박에 정치권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 민주당의 표현으로는 통합비례정당, 여기는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감 표명, 약간 사과 취지의 얘기도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동시에 좀 들어보시죠.
우선 협상 대상으로는 원내에 진출한 정당, 그 외에도 군소정당이나 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폭넓은 연대의 대상이고 연합의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자평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그 조국의 강이 또다시 등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강은? 자, 이런 가운데 앞서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배제 못한다, 뭔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지금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요거 다른 정당들과 이제 추진 이런 걸 논의하는 책임자가 됐거든요, 박홍근 의원이. 근데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거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과 연합 고려 안 합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진성준 의원의 얘기와 박홍근 의원의 얘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박성준 의원 나와 계신데요.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뭡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르마가 타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박홍근 추진단장의 저 말을 들어보면 이제 확실한 가르마가 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 억울함, 분노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좀 달리 본다고 하면은 연합 비례정당, 통합 비례정당에 있어서의 민주연합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당과는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선을 그어줬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 앞서서 진성준 의원이나 최근에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반응을 보면서 약간 열어두른다 반응인데 거기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박홍근 단장의 말이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여러 이제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 견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추진 단장의 저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언을 했고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추진해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용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용기는 뭐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역할인 거고 지금 큰 집을 짓는 통합비례정당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때 박홍근 단장의 얘기가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뭐 통합 비례정당, 통상 뭐 시청자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민주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당이 비례대표 출마할 거예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많은 얘기가 보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비중을 두고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뭐 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따지기 전에 일단은 저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의 조국 전 장관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 분석가가 됐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열린민주당 같은 당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정당에서 3% 이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창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전 장관도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지만 예. 지금 딱 봤을 때는 이 길을 혼자 가겠다. 이 창당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받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조국 전 장관도 읽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신 박성준 의원의 말씀이니까 아마 일단 선을 근 거다.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설명을 좀 제가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공당의 민주연합의 추진단장의 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과 있고 또 지도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렇게 내놓는 거지 박홍근 단장의 개인적 생각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말씀에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그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보고요.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박성준 의원은 그 위성정당에 참여가 아니라 신당으로 독자적으로 뭔가 행보를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행보할 경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형 그 정당에 조국 신당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반응이실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해서 만드는 조국 신당은 민주진영의 분열과 또 어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산술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을 보면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당이다. 우리 저 링컨 미국 대통령은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명연설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 연설은 이번 총선을 넘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이 안위를 위해서 만든 정당은 이번 총선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잖아요. 그럼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구제 방법과 명예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배지 한번 달아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민주당 스탠스나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는 정당을 포용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제발 그렇게 되면은 뭐 손해볼 거 없는데요. 반갑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이 일단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정치 고관여자 분들도 의견이 그렇다 생각을 이거죠.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제도 요 내용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부산이고 그다음에 내일 일정은 또 광주에 잡혀 있거든요. 아마 더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도 볼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어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살짝 보기에 따라서는 알쏭달쏭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일단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좀 잊혀진 사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는데 최근에 정치적인 묵직한 입장이 직접 나오거나 전원 형태로 나오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뭐냐면 어제 오후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조국 전 장관 만난 모습 저 화면에 있거든요. 주목을 불끈 쥐죠. 그리고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뭐 본인의 총선 출마 신당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신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어제 밤에 나온 겁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방금 봤던 내용.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한 2시간 정도 전에 이 화면 그대로 좀 주세요. 화면 앞서 봤던 그 분할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2시간 전에 공지영 작가의 신간서적을 추천을 합니다. 책 제목은 나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근데요.
최근에 공전 작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죠. 그럼 약간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 작가의 책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뭔가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런 책을 추천한 거 보니까. 근데 만나서는 또 공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이제 조국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확 힘을 실어줬다. 조국 신당에 저렇게 힘을 실어줬을 때 당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은 또 함께 뭉쳐서 잘하라고 명문 정당이다라고 한 네.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입장인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어제 하루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공지영 작가 책을 추천했다라는 거에 저는 그 본심이 있다고 봅니다. 아, 거기가 본심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본심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라는데 그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전박대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한때 또 뭐 동지였는데 당연히 이제 손님으로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자세히 보면은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신당 창당을 이해한다. 민주당하고 안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입장이 이러니 네가 신당 창당하는 걸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해한다라는 거는 지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지가 아니라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이런 뜻입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너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냐. 약간 이런 의미지. 지지한다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썼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어떠한 그 뭐 역적과 같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역적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가 만약에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정권을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윤석열 그 총장을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정권까지 이제 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좀 짠하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애증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근데 뭐 공지영 작가 책 소개 추천을 한 걸로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 나서는 게 탐탁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의 어떠한 단합이라든가 민주당의 총선에 재를 뿌리는 격이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또 망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더 곤란해지고 또 본인을 또 추종하는 또 친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결국은 배지를 잃어버릴 테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이제 표현을 저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지 누가 봐도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당이 뭐 망한다 표현데 아마 선거의 패배 그 뜻을 쓰신 거죠. 예. 그리고요 이 공정 작가의 새 책 제목이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것도 잠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제 이 책을 추천하고 2시간 정도 뒤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이게 계속 오늘 정치권에서 조금 회자가 되는 내용이 됐는데요. 박성준 의원님,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책은 책으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아무래도 그냥? 이제 왜 그러냐면 공정 작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 책 추천을 하는 거고 그와 반면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볼 때 가슴 아픈 존재 아닙니까? 아픈 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조국 전 장관의 이 험난한 고난의 시기가 결국 이제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이고 여기에 대한 가슴 아픔이 분명히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날 때마다 늘 지지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런 마음에 대한 애잔함이 항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창당했고 정치적 선언을 하고 이제 그야말로
공지영 작가의 말로 표현하면 정치는 외로운 길이거든요. 예. 고독의 길이고 자기의 결단의 길이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것은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반면에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 예. 이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까지 끝난 뒤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돕고 있는 분들, 측근들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반응했습니다. 이걸 아주 자세히 밤에 밝혔거든요. 그만큼 뭔가 본인의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짐작도 들은 대목이 어제 밤에 좀 있었습니다.